첫 번째 얘기는 위장당원 얘기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의원의 막말 얘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8명에서 4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제 공방이 치열해지다 못해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새로 가입한 당원들 가운데 여권 성향의 이른바 위장당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박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장당원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어요? 위장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에는 투표권 행사를 하지만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그럴 민주당 지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당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도 이게 누구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추측을 할 만한 아주 강한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한 통계를 이제 후보들 쪽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윤 후보 측에서 그걸 좀 분석하시는 분들이 피상적인 통계만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장당원 의혹이 꽤 커져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의원은 명백한 당원 모독이다. 홍준표 캠프는 이렇게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증거가 있으면 당장 내놔라라고 했어요. 실체가 정말 있는 건지, 실체가 없다면 윤 전 총장이 조급함에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건 아닌지 여러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실언이 아니고요, 정당한 이게 문제 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지금 이제 이거 87년 직선제 이후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이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야당 후보, 이게 다른 경우는 저는 이제 87년 이후 처음 봤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일반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이제 그 청년층, 호남층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홍준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게 여론조사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예시를 안 들어도 여론조사는 너무 구체적인 예시는 그러니까, 좀 삼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이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원이 한 4달 동안에 20만 이상 급증하면서 실제 그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이준석 효과나 이것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온 분들도 있겠죠. 그게 물론 많을 거라고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일부라도 어떤 게 역선택을 위해서 혹시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만만하기 때문에 좀 이게 그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들어온 분도 저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평가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뽑는 게 정상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아야죠. 본선에서 투표도 안 할 민주당 지지자가 경선에 개입해서 다른 후보를 뽑는다? 알겠습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걸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실언이라고 안 봅니다. 실언은 아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실언은 아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님.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위장당원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꺼리는 절차가 있다. 윤 전 총장과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님 민주당 선거인단도 들어왔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봐요. 한 그전에 28만이었는데 지금 26만 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특히 예. 2030 남성들 또 호남에 늘어났다는 건데, 아니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호남으로 늘어나면 이게 영남당에 갇히지 않고 전국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가면 정치 오래 못 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원들을 존중하고 당원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만약에 본인이 보기에 이게 홍준표한테 갈 것 같다 그러면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당원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들어온 사람들이 물론 한두 명 섞여 있을 수 있죠. 민주당 선거인단은 200만 명이 넘어요. 210만 중에 김재원 최고 같은 분이 없겠습니까? 몇백 명 있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많아질수록, 모수가 많아질수록 그 사람 몇백 명 들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통 크게 나가야지. 위성당원이 있으니까 못 찍는다.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찍겠어요? 안 찍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너무 모른다. 사실은 이게 대선이든 아니면 뭐 당내에서 선거하는 사람 중에 당원들을 보고 저 사람이 위성 당원이다라고 위장당원, 예. 위장당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나 그건 처음 봤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치할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장당원 논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반 우스갯소리고 이슈메이킹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식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윤 후보가 아마 우리 후보들 중에서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후보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도 언론의 관심도 좀 뜨거운 게 아닌가. 근데 윤 후보도 좀 이 메시지 관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와의 정확한 확인보다는 즉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랑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일이었는지 알고 후보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인 거지. 이 질문은 장현철 평론가님께 드릴게요. 뭐 전역 전 의원도 캠프를 좀 쇄신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사 위장당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캠프에서 윤 전 총장이 이런 걸 알릴 때 좀 더 정무적 판단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어쨌든 계속 나온다는 것은 캠프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방송을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 적을 두고 특히나 이제 대변인이라는 후보의 입이라는 역할을 받은 분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답답하고 그 방송에서 주목을 못 받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즉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후보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각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위장당원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어제 어느 정도 뉴스가 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계정에 글을 올렸죠.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똘똘 뭉치자는 뜻이다. 이런 것을 왜곡해서 자꾸 뭐 이준석 대표나 지도부와 이 윤석열 후보 측을 갈라치게 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리려는 후보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했고요. 당 지도부와는 어떤 오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역선택이라던가 이런 논란 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고자 하는 분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진지하게 열망하고 바라는 분들의 민심과 당심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본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저렇게 해명을 한 것처럼 이것이 뭔가 신규 당원들 전체를 폄하하거나 새롭게 늘어난 2030 세대 당원이나 호남 당원들을 뭐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의 메시지로 직접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